젊은 시절에는 우정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았던 친구들이 지금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마치 연기처럼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삶의 어느 순간에 한때 가까웠던 이들이 현재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해지곤 합니다. 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멀어지게 될까요? 또 나이가 들면 왜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맺기가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사실 나이 들수록 친구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만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비록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온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하는 것 자체가 번거롭게 느껴지죠. 진정한 친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당신만큼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최 씨의 사연을 통해 오래된 우정이 얼마나 쉽게 멀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세상 이야기를 나누면 그저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는 50대가 넘어서니 어느새 진짜 친구가 몇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는 건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씁쓸해집니다. 얼마 전에 겪은 일이 있는데 참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삿짐을 풀다가 발견한 옛 추억이 담긴 사진 덕분이었죠. 옛날에 그 친구와 즐거웠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군요. 그 친구에게 연락해서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전의 따뜻한 정을 다시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그날 카페에서 만났지만 친구의 첫마디는 이번엔 너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투자할 만한 물건이 하나 올라왔는데 혹시 관심 없어? 였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하지만 대화가 계속되면서 점점 묘하게 투자 이야기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만 묻는 거예요. 그때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보는데 그동안 잘 지냈어? 하고 화제를 돌리니 친구는 그래, 잘 지냈어. 너는 어떻고? 하고는 금세 다시 투자 이야기로 되돌아가더군요. 그렇게 1시간쯤 대화하니 결국 그날 친구는 간절한 부탁을 하며 자기 사업에 좀 투자해달라고 이야기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랜 친구인데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죠. 이 친구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요. 미안하다. 나 거기에 투자할 생각이 없어. 옛날처럼 그냥 너 이야기나 듣고 싶었는데 하고 말을 꺼냈는데 그 친구의 얼굴이 당황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그 친구와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서로 안 한 거죠. 생각해보니 저 역시 그 친구를 그리워하는 대신 가족과의 시간, 제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우정이라는 게 결국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임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때론 누군가와 멀어진다는 것이 그저 자연스러운 이별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가 아닌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내 이야기를 경청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며 친구가 줄어드는 건 슬픈 일이지만 진정한 관계를 가꿀 기회로 받아들이기로 했죠. 지금은 제게 친구는 몇 되지 않습니다만 그 소수의 친구와의 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 있게 이어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것이 저희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우정의 나무를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순리를 억지로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친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과거의 인연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정이 많고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굳이 모든 인연을 억지로 유지하려 애쓰는 것은 에너지, 시간 그리고 돈을 낭비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대부분 친구를 만나면 자녀 자랑, 금전 문제, 험담 등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런 부정적인 대화로 인해 친구와 헤어질 때 기분이 나쁘거나 시간 낭비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탐욕스러운 사람, 질투하는 사람, 허영심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며 진정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친구는 몇 되지 않습니다. 노년이 되어 경로당에 가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되기보다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돌아가 자랑과 다툼만 남게 됩니다. 두 번째, 성향이 맞지 않는 친구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상황이 아닌데도 만남이 끝난 후에 기분 나쁜 감정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누구의 잘못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개인의 사상,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신념 등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라 할지라도 굳이 계속해서 관계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인연들과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지는 것이 순리에 맞습니다. 이런 이유로 굳이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친구를 만나기보다는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있다고 해도 친구가 가족만큼 본인을 신경 쓰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친구에게는 친구의 역할이, 가족에게는 가족의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가정이 있는데도 친구들과의 의리를 위해 모임에 꼭 참석하거나 자주 술자리에 나가는 것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경조사에는 참석하되 평소에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이는 모든 친구를 절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이를 먹어도 가끔 친구의 도움이나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므로 연중에 한두 번 정도 만나 술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친구 한 명 정도는 인생의 질을 높여주고 인간관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에 대해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인간관계에 대해 좀 더 담담해졌습니다. 대신에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고 있으며 가족과의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다시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만나서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인간관계는 성공한 겁니다. 따라서 나이듦에 따라 친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나이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 들어 생활 반경이 줄어 관계를 형성할 만남조차 없는 것이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과거 인간관계의 경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수많은 관계를 겪어봤습니다. 신뢰하던 이에게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도 있죠. 지난 그 경험을 다시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두려움과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이 관계를 내 에너지를 쓰면서까지 지켜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지한 이 시점에 인간관계에 휘둘리며 지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드는 것입니다.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고 귀찮으며 피곤한 일이라기보다는 또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하거나 에너지를 허탈하게 쓰고 싶지 않아서 회피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의 에너지를 쌓는 일입니다. 제일 먼저 자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죠. 애쓰며 사는 나를 스스로 격려해주고 나와 잘 노는 시간을 가지면서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과 잘 지내면 타인과의 관계에 지나친 기대와 의지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가진 나이 들어도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느낀다. 그들은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도전해 보고 싶어 하며
관심 있는 것들로 재밌게 지내야 할 것들이 넘쳐나서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에너지 넘치는 삶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주며 자연스레 이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배움을 통해 타인과의 교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외로운 기분을 느낄 여지가 없어집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면 할 것이 많이 보이는 법입니다. 혼자라도 의미 있는 삶을 즐기는 이들을 관찰하면 자신의 관심사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들은 일상이 재미있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특히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꿈은 설렘, 에너지, 호기심, 희망 등을 포함해 삶을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남이야 나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외로움을 타인이 어떻게 판단할지 걱정하지 않고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을 압박하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충실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연극에서 주어진 배역을 어떻게 수행하는지가 중요하며 반드시 성공하거나 명성을 얻어야만 인생을 잘 산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태어나 다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각자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충실히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연이 아니라도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멋진 삶인 것이죠. 이는 인생의 깊은 의미와 연결되며 인생의 성공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개인의 삶 안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자신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친구가 적어도 즐겁게 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품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주어진 환경과 삶에 대해 감사를 느끼고 결코 불행한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스스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그려나가게 됩니다. 지혜의 동행 구독자님 모두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줄이고 행복한 인생 영위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인생의 지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